몸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자식들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모시자니 가족들의 희생이 클 것이고 시설에 모시자니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구나 우리 세대는 자식들이 많아봐야 한둘밖에 되지 않으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는 요양원이라는 서글픈 농담마저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어느 할머니께서 남기신 편지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선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이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때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고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안아주고 감싸주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랫동안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이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도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리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인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시치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요양원이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에게는 요양원에 대한 복잡한 인식이 서로 충돌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지는 곳, 갇혀 지내서 자유가 없는 곳,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 가면 건강이 더 나빠져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곳,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이라고 편할 리 없죠. 그래서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 평가 등급을 참조하게 됩니다. 요양시설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A등급은 최우수, B등급은 우수, C등급은 양호, D등급은 보통, E등급은 미흡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B, C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A등급 요양원보다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소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주 찾아올 가족과의 거리상 위치 등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서 목록을 추려 시설과 분위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식단과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의 케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간호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등 건강기능관리 서비스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이나 친절도, 먼저 입소한 사람들의 표정도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요양원 입소한 뒤에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요양원을 선택할 때 모든 사항을 고려하셔서 딱 마음에 드는 최적의 요양원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